책으로 가는 길. 자주 걷는 길, 일부러 거쳐가는 길 있으신가요? 산책할 적마다 또는 출근할 때마다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오늘부터 방학 3동의 새로 난 길을 소개합니다. 은행나루 방송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걸을 길은 책으로 가는 길입니다. 책을 이해하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하루길을 가는데 디딤이 되어줄 책을 소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줄여서 책길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가는 길 진행을 맡은 바비입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에서 배웠죠? 올가을 여행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책으로 가는 여행길 같이 떠나보시죠. 네, 저와 함께 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두 분의 안내자 수플님과 송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동에 사는 수풀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과 함께 독서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비경쟁 도서 토론이 뭐죠? 네, 비경쟁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뭐 찬반 토론도 하고 또 자유 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청소년이면 뭐 중학생 네, 중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두 번째 송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동에 사는 송이고요. 아이 책 읽어주다가 제가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금은 아이들과 토론도 하고 학교에 책 읽어주기 봉사도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아이들 학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부터 중학생 아이들까지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책 소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수플님이 골라오신 책 부엉이와 보름달이네요. 이게 어떤 책인지 별점도 매겨주시고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골라온 책은 부엉이와 보름달인데요. 이 책은 그 제인 욜런이 글을 쓰고 숀 세네르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이야기는 겨울밤 보름달이 떴을 때 아빠와 딸이 둘이서 부엉이를 보러 가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춥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 견뎌요. 부엉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막 시끄럽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딸은 그걸 잘 참아내고 결국 부엉이를 보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둘이 왠지 뭐 엄청 조용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책도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그 제인 욜런이 그 시인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이 존 쉐네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원래 그 생물학자가 꿈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또 생물학자 하다 보면 막 해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부하느니 차라리 세밀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동물이 나와요. 근데 네. 그걸 잘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디에 이렇게 동물들이 나와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고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하면 알겠지만 이 책의 앞권은 그 부엉이와 눈이 탁 마주치는 장면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장면을 딱 보시면 정말 부엉이하고 진짜 눈이 딱 마주친 것 같은 너무나 자세한 그림이 네. 있거든요. 네. 약간 뭐 긴장감도 느껴질 것 네, 같긴 한데 애들보다는 우리 수플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산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아,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네. 네. 저 부엉이 소리를 저는 네.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 삼척에 여행 갔다가 네. 그 깊은 밤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네. 저녁 으스름쯤인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네.
부부 하는 소리야. 아 이게 부엉이 소리구나 하면서 네. 엄청 엄청 반가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이 책에서 그 글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글을 몇 편 조금 읽어볼게요. 네. 딸이랑 아빠가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부엉이를 찾아요. 근데 네. 아빠가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아빠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지도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아빠 얼굴에 은빛 가면을 씌웠습니다. 오. 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은빛 가면. 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아이가 추워요. 근데 춥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어떻게 추운 거를 표현하냐면은 누군가 얼음 손으로 내 등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지금 네. 저도 오싹하네요. 저도 이 부분 네. 읽으면서 같이 정말 순간 네. 방에서 누가 만져주는 느낌으로 음. 전달됐던 것 같아요. 네. 얼음손. 집에서 장난칠 때 이러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또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입안에 열기가 가득히 담겨서 할 말이 가득히 열기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부엉이를 네. 보고 이제 부엉이가 날아가는 장면에서는 그 부엉이를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맨 뒤에 부엉이를 보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도 해도 되고 막 이런데 이 네. 소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자기도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봐선 잘 모르고 거듭거듭 보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동물들도 찾아보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도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오래 보아야, 네, 뭐 자주 맞습니다. 뭐 여러 번 보아야 네, 네. 사랑스럽다. 음, 진짜 시 같긴 하네요. 네. 그 말이 언뜻 들어오면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조금 더 음미해 봐야 될 네, 그런 네. 말들인 것 같아요. 예, 자세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네, 아빠와 딸이 이렇게 단둘이서 숲으로 가잖아요. 네. 이렇게 그 누군가와 단둘이서 또는 혼자서 이렇게 어떤 모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앞서서도 제가 산을 좀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지리산을 같이 종주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즐긴다라기보다는 그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숙제. 네, 네, 맞아요. 숙제 같이 완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랑 둘이 가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걷어서 같이 쓰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그 휴게소라고 그러나 산장이 네네, 산장. 나오기만 하면 얘 너무 힘이 드니까 가면 꼭 그렇게 콜라를 사 먹는 거예요. 네. 얘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아깝고 막 좀 얄미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얘가 힘드니까 저거를 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쟤는 왜 같이 돈을 걷었는데 왜 자기 맘대로 콜라만 자기만 사 먹는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랬어요? 네, 그런 그 생각. 같이 안 먹고. 저는 막 돈을 막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예요. 너만 먹어. 네, 네, 나는 네. 별로 안 먹고 싶었어. 네. 그래서 꾹꾹 참아가면서 네. 마치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거 잘 참으면서 가듯이 화가 나는 거 잘 참으면서 네. 종주를 하셨군요. 네. 그 며칠 정도 걸리는 거죠? 며칠 저희가 한 3일 정도 산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아가씨들 도대체 누군데 왜 저렇게 잘하냐 막 그러면서 막 어디 뭐 산을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막 거기를 그냥 네. 가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목표를 정했으니까 네. 해내야 된다. 네. 젊은 시절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같이 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산을 이렇게 가봤는데 실제로 목표한 거를 잃어본 거는 저랑 갔을 때 뿐이었대요. 다른 친구들하고 갔을 때는 중간에 뭘 가니 가봤자 거기 지금서 중간 내려오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저랑 갔을 때만
했던 걸 꼭 했다 그러면서 어. 그때는 제가 너무 좀 원망스럽고 그랬겠죠. 그래서 저희도 가다가 이제 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얘는 얘기가 가겠다 있었어요. 그러고 예. 저는 가겠다 그래서 이제 짐을 막 나눈 거예요. 네. 이제 필요한 짐은 제가 가지고 그래서 얘가 가다가 사실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긴 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루기는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 멋진 모험이네요. 네. 한편에 무슨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송님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겁쟁이라서 혼자 모험 해본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대신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는 고등학교 때 하교 후 버스 노선이 제일 긴 버스를 골라 타요. 그리고 창밖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게 제 낙이었는데 특히나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면 그 다리를 건널 때 네.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기도 했고 낯선 동네가 보일 때마다 내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는데 무섭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네네. 좀 부담되기도 해서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넘게 동네 여행을 쑥 하고 오면 나만의 그 비밀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낭만적이네요, 진짜. 이거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버스 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 생각이 나오네. 그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소녀가 부엉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이런 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막 추운 날인데 이렇게 뭔가를 꾹 참으면서 네. 이루고자 했던 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이제 그 부엉이라는 것은 꼭 왜 가서 뭐 산에 가서 꼭 부엉이를 봐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부엉이라는 거는 왜 그 신화에서도 어떤 그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거로 부엉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네르바의 네, 부엉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이제 좀 박사님으로 나온 사람은 항상 이게 부엉이잖아요. 네, 부리부리 박사, 네, 옛날에 네, 그래서 이 어떤 좀 어떤 지혜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그 한 아이가 그냥 가서 그냥 추울 때 참고 그냥 원하던 부엉이를 보고 왔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엉이를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이 아이는 분명히 무언가 모르게 좀 달라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게 뭐가 있었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네. 저는 꼭 그런 거라기보다 저는 좀 운전면허 따는 걸 되게 힘들게 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굉장히 차를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몰던 차를 제가 중고차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면허보다 먼저 차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특별하네요. 네, 그래서 차가 여자분이. 네 저희 그 아파트 지하에 있는데 면허가 있어야 몰고 나가잖아요. 근데 면허를 타는데 그때만 해도 코스 따로 주행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코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꺾을 때 이제 조수석에 있는 손잡이가 그 선에 딱 맞으면 네, 네. 꺾어라 이렇게 이제 공식을 알려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처음이니까 떨려서 막 가서 했는데 딱 손잡이를 봤는데 그 차가 제가 일종 트럭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트럭이 너무 낡아가지고 거기 손잡이가 떨어져 있는 차인 거예요. 어머나. 손잡이가 없는 운이 거예요. 없었네. 네, 그래서 어머 손잡이가 없네. 그러면서 제가 당황하면서 조금 더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꺾으니까 삐 탈락.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안 좋았어요. 시초가 안 좋아서 계속 탈락하고. 그런데 이제 주행은 그때 4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40점 주행은 만점 받아가지고 네. 만점 받으면 막 빵빠레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허를 딱 따고 제가 그 과천에 그때 스케이트를 막 이렇게 타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면허를 따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제가 혼자 차를 끌고 과천까지 간 거예요. 스케이트 타러. 네, 그랬더니 저희 같이 그 스케이트 타던 그 클럽 멤버들이 저한테 막 미쳤다고. 운전면허 따자마자 네네네 과감하게.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는 차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끌고 거기까지 진짜 갔죠. 대단한데. 저 그런 사람이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차 사자마자 그냥 막 끌고 다녔었거든요. 음. 예. 그렇습니다. 송님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고민해봤는데 성격 자체가 막 뭔가를 갖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는 이 조직 내에서 맡은 바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렸지만 학창 시절에는 좀 공상하기 좋아하고 나른하고 그런 타입이지 뭔가를 위해 막 열심히 하던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별거 없는 걸로. 네. 근데 여기서 좀 논쟁거리가 이 추운 겨울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네. 데리고 이렇게 아빠가 네. 부엉이 구경을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굳이 감행을 했었어야 되는가? 아버지의 태도로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또 이 책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네. 이 캄캄한 밤, 캄캄하진 않죠. 보름달이 뜬 밤이죠. 근데 이 밤에 부엉이를 보러 가면 제가 좀 편견인지는 몰라도 이게 아들이랑 가야 되는 거가 좀 설정이 보통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딸이 같이 가거든요. 네. 저는 이 딸이 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네, 드는 거예요. 이 아들과 가는 것보다 아빠가 딸을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네. 이 아빠도 이 딸이 여기에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말은 안 하지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애가 막 너무 칭얼거리거나 뭐 아빠 무서워 뭐 추워 막 이러면 안 네. 되잖아요. 그 부엉이는 조용한 곳에 가야지 보는데 그렇게 하지 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해주고 데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거든요. 네, 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좀 초등학생들은 안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남자 여자 갈 것 없이. 네, 자기는 딴 건 참을 수 있는데 말 안 하는 건 못 참는다. 아. 자기는 말이 많은데. 근데 이제 중학생들만 돼도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누가 이렇게 억지로 가자고 조르거나 이렇게 무슨 설득해서 된 게 네, 아니라 네, 네. 이 아이 스스로 이거를 원했던 네, 그 네. 때인 것 같아요. 딱 네, 그 네. 시기가. 여기 보면 오빠들은 먼저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는데 가서 못 보고 온 경우도 네네네. 있고 보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오빠들한테 막 얘기를 들어요. 부엉이 구경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전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가는 날을. 근데 여기 보면은 겨울에 가잖아요. 네, 애들이 왜 그러니까요. 꼭 추운데 가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산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겨울에 가면 눈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비치면 그 눈에 반사가 돼가지고 훨씬 환해요. 네. 네. 그리고 막 여름에는 막 나무가 우거지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 가면 잎이 다 떨어지고 또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이 눈빛에 반사가 돼서 더 환하고 네. 그러면 이제 부엉이를 보기가 더 쉽겠죠. 네. 네. 그래서 겨울에 좋습니다. 가는 거죠. 네. 저도 이런 거 웬만하면 가자고 막 저는 진짜 막 설득하고 먼저 나서는 입장이라 네. 이렇게 참고 기다리질 못하는데 송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좀 했어요. 왠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빠들이 매번 모험담처럼 자신의 그 부엉이 보고 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말끝마다 야 부엉이 안 본 사람은 말하지 마,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딸은 계속 그 부엉이를 보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겨울밤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껌껌한 숲속으로 갔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남아요. 뭐
이 집안에 이거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문화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럼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 문화가 꼭 밤의 부엉이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이 책 자체를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너무 서정적이고 또 그림도 좀 쓸쓸하고 춥고 또 슬픈 느낌까지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빠와 부엉이를 보러 가는 장면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겠다. 그래서 오빠들도 모험담처럼 야 부엉이는 어땠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아빠와 딸의 엄청난 유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걱정은 되지만 너무 부러운 경험이죠.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책 부엉이와 보름달 얘기는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어떤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부엉이를 다 보고 아빠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집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러 가는 동안에는 아빠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성큼성큼 가고 아이도 그냥 뒤에서 막 아빠 걸음을 쫓아가기 바빠서 막 뛰어가고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전혀 아이에게 어떤 걸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뭐 도움을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아빠가 이제 아이를 안고 내려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른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막 나서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고 아이가 무언가를 이루고 어디를 거치고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부모가 품어주는 네.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모님과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냥 어른만 좋아하는 책인 줄 알았더니 또 어른의 어떤 자세, 기다림 뭐 이런 것도 또 있네요. 네. 아이한테만 기다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젊었고 여름이었고 여름밤은 길었고 아름다웠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밤의 사이를 반짝이는 빛을 따라 거닐었었고 떠다니는 별과 같은 반딧불 쏟아지면 사라지리 애처럼 반딧불 여름밤의 사랑처럼 우리들은 젊었고 여름이었고 여름밤은 길었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기억 속에 몸을
자, 그럼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얘기가 너무 막 진지하게 많이 됐는데 두 번째 책은 두더지의 고민이라고 우리나라 책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예, 2015년도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김상근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두더지가 친구가 없어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눈이 펑펑 오는 겨울밤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눈밭을 하염없이 걸어요. 근데 고민 생각이 자기 머리 위에 눈이 소복히 쌓인 줄도 모르죠. 그러다가 고민이 있을 때는 눈덩이를 굴려보라는 할머니 조언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마침 자기 머리 위에 있던 눈덩이를 가지고 굴리기 네. 막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두더지 앞에 친구들이 있는데도 너무 고민에 빠져서 이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그 두더지가 가지고 있던 눈덩이에 눈앞에 있던 친구들이 뭐 토끼, 여우, 멧돼지, 네. 곰이 갇히게 돼요. 네. 근데도 두더지는 자기 고민에 빠져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어. 근데 두더지의 고민이 막 커질수록 눈덩이가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갇힌 동물들의 신체 일부만 막 보이는데 특히 아이들은 이 신체 일부가 누군지 맞춰보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히 본 적이 없던 토끼, 여우, 멧돼지, 곰 말고 다른 동물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친구들이 이 동물이 어디서 났지? 그래서 다시 그림책을 네. 처음부터 펼쳐보는 네.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고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재미난 그림책이에요. 저도 그거 진짜 얘 언제 들어갔지? 막 이렇게 눈덩이성이 파묻히는 거잖아요. 모르겠던데요. 언제 들어갔는지. 못 찾으셨나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 제가 남겨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어떤 장면이나 어떤 좋은 글귀가 있을까요? 아까 부엉이와 보름달처럼. 예. 저는 여기서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 매 장마다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분만 발췌를 하면 네. 난 왜 친구가 없을까? 겨우내 친구가 없으면 어쩌지? 영영 친구가 안 생길지도 몰라. 눈덩이를 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두더지가 고민하는데요. 눈덩이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네, 맞아요. 두더지가 눈덩이를 굴리면서 이렇게 고민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생각하면서 고민이 커지는데 우리 모두 사실 고민이라는 무게를 이렇게 두더지처럼 점점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기 머리 위에 쌓여있던 눈뭉치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도 재밌었던 거고. 원래 그 쏭님이 다른 책도 소개해 주시려고 했는데 굳이 이 책을 선정하신 까닭을 좀 궁금해요. 소개하시려던 책이 가만히 들어주세요? 들어주었어. 그 책을 저는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굳이 이 책이 더 소개하고 싶으셨던 이유랄까? 그건 무엇인가요? 두더지가 자기네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고민을 뭐 표현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더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조언해준 대로 막 눈을 굴리잖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말로 표현해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친구들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두더지가 눈덩이 굴리는 걸 멈추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저는 두더지가 자기의 고민이 무엇인지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이 지점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두더지 같은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고민이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두더지도 고민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나오잖아요. 네. 저도 고민이 많을 때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고 2시고 계속 그 고민 속에 갇혀 사는데 어느 날 이러다 내가 고민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읽은 건지 또는 누가 얘기해 줬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살고 싶어서
어느 날 종이를 A4지를 꺼내서 제 고민거리를 네. 머릿속에 떠다니는 걸 막 적기 시작했어요. 막 적었더니 많을 때는 2장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대다수는 A4 한 장도 안 채우더라고요. 결국은 같은 내용을 제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리플레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적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걸 알았고요. 사실 그걸 적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다. 대신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논제를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내려오고 그날 이후로는 좀 푹 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더지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왜 여기서도 왜 이렇게 두더지가 특징이 이게 왜 파헤치는 거잖아요. 네, 땅굴. 맞아요. 그래서 눈속을 막 파헤쳐가지고 눈덩이 속을 파헤쳐서 친구를 구해내서 사귀게 되는데 우리 송님도 이 눈덩이 네. 속에 있는 그 어떤 고민 속에서 글로 막 파헤쳤더니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네, 맞아요. 발견이 되고 네. 이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만 읽어주는 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우리 그러네요. 어른들한테도 실감 있게 다가오고 네.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지점이 생겼네요. 글을 써서 자기 고민을 이렇게 눈으로 내려다보는 건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네, 이렇게 써서 자기가 쓴 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가 이런 거로 고민했구나. 이렇게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글을 써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고민도 봤더니 네. 정말 고민인 것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두더지가 음. 지금 당장은 친구가 필요했는데 왜 난 친구가 없을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 나 겨울 내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영 나 이러다가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덩이를 굴린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 이렇게 문제를 점점 비관적으로 네 커지기만 근데 하고. 제가 밤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야, 참 네. 그림책에 이렇게 송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네. 거죠. 네. 오늘 책으로 가는 길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감 나누시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방송 어떠셨어요? 좀 많이 떠셨나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도 그냥 막 하게 되네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뭐 다른 얘기들도 막 오히려 더 나오게. 많이 나왔어요? 네. 네. 네, 제가 아, 생각지 예. 않았던 얘기도 나오고 네. 네, 평소 재밌네요. 독서 네. 토론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송님은요? 저는 첫날이라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네. 또 다음에는 준비를 네, 맞아요. 많이 해봐야겠다. 아니요, 잘 전달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들으니까 네. 예, 편안하게 집중 잘 되고요. 예, 좋은 방송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팟빵과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을 구독, 친구 추가해 주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책으로 가는 길 다음 2번째 시간에는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네, 동화책 예. 가지고 한다고 들었어요. 예. 네. 동화책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떠나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0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나스키 수풀이었습니다. 예송입니다. 네, 진행의 바비, 작가 수풀, 연출 김선수,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